일상생활에서 가장 노화를 막고 주름 생성률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특히 여성분들 궁금해하시는 주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또 생활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자외선, 환경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콜라겐이라든지 탄력 섬유 같은 것들을 변성을 주게 되면서 주름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런 형성들은 이제 굵은 주름들을 만들게 되죠.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인데, 이제 피부가 얇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더 주름이 잘 생기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보습이 잘 안 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항상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표정 주름들.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말하거나 웃거나 할 때 생기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들은 한 부위에 계속 그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종이를 구기면은 계속 그 구긴 상태가 점점 진해지듯이 주름을 만들게 되고, 그런 주름들이 점점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주름을 사실 종류다라고 나누기는 사실은 어려운데요. 크게 봐서는 피부의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들,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주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의 표정과 관련이 있는 주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죠. 주름 개선 화장품들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기능성을 대표하는 부분들은 이제 레티놀 제품들인데요. 이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보다는 안정성이에요. 화장품으로 허가가 나고 시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환자들에게 발랐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한테서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 의사니까 자꾸 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객분들이 발랐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적인 개선을 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점을 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레티놀 같은 경우들은 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부에 피부염이라든지 자극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에 넣을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이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물론 바르지 않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은 약품이나 다른 치료보다는 그 효과가 조금 적을 수 있고, 사실 본인이 이걸 발라만 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피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보호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샤워를 할 때 우리가 물이 침투가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수용성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티놀은 아니지만은 수용성인 경우들이 많은데, 비타민C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부 깊숙이 피부 세포 안쪽으로 침투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전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초음파 같은 것들로 투여를 해주지만은 개인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발라가지고는 침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쓰지 않는 것보다는 쓰는 것들이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것만 써가지고 확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피부과 의사니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기는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노화를 막고 주름 생성률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자외선 차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 개선, 잠을 좀 충분히 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의 노화라든지 피부 세포의 파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한 수면, 비타민이라든지 항산화제가 많이 풍부한 녹황색 약채류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들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 같은 경우들도 밤낮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호르몬이 안정화를 이끌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뿐만이 아니라 신체 장기들도 쉬어주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표정을 짓거든요. 그럼 근육의 긴장도가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정을 안 짓더라도 특정 부위에 주름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 것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가볍게 로션 같은 거를 바르면서 풀어준다든지, 표정을 이렇게 좀 움직여줘 가지고 얼굴 표정을 좀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상에서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영양, 또 보습, 자외선 차단 이런 것들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을 막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상을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내 나이에 경륜이 쌓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가까운 병원 의료진들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전문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결정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돈 안 들이고 주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